안녕하세요. 스트리트 뉴스 4월 3일자 비즈니스 앤 파이낸스 섹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US hiring surged in March as the economic recovery accelerated. The start of what economists say could be a sustained run of job growth to industries, regions, and workers hardest hit during the pandemic. Employers added a seasonally adjusted 916,000 jobs. 미국의 고용이 경제 회복이 가속화됨에 따라 3월에 상승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시작이라는 것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산업과 지역 노동자들에게 어렵게 강타한 안정적인 일자리의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주들이 계절 조정 계산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91만 6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했습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제 그 후속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요인들이 계속 추가되니까 고용이 늘어났다라는 뉴스입니다. 영업활동 제한이 풀리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 활동, 외식, 쇼핑, 여행 등의 외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이제 서비스업 종사자가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일자리가 늘었다라는 뉴스입니다. 경제학자에 따르면 소비자 지출이라는 것이 소위 경제의 디맨드 사이드의 3분의 2를 차지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경제 회복에서 되게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죠. 기존의 이제 팬데믹으로 약 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었고, 그 다음에 50만 명이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3월 중 그 일자리 늘어난 거 보면 식당과 술집에 17만 6천 개, 그 다음에 이제 예술 오락 분야에 6만 4천 개, 그 다음에 숙박업 분야에 4만 개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하네요. 그 백신의 효과죠, 그죠? 우리는 정말 효율적 운영,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견뎌내고 있는데 미국은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임팩트 있는 그런 경제적인 회복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 more home loans are being made than almost ever before, but they are going almost exclusively to borrowers with pristine credit histories and sizable down payment. Almost ever before, almost exclusively, 이게 대꾸가 딱 되는데, 소위 이제 주택담보대출이죠.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거의 역대 최대로 더 많은 주택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초기 신용 상태를 보유하고 상당한 선금을 지불하는 대출자들에게만 거의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그런 사람들한테만 돌아간다는 거죠. 지금 이제 또 다른 뉴스의 하나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서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다운 페이먼트, 상당한 선금을 내는, 그러니까 먼저 주는 거죠. 이 사람이 지불 능력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선금을 얼마나 내느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크레딧 히스토리를 확인하고 모기지를 준다는 거죠. 이게 예전보다 주택담보대출 임대인, 이제 금융기관이겠죠. 그러니까 모기지를 주는 그런 금융기관이 임차인, 빌리는 사람의 재무적 안정성, 뭐 예를 들면 소득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신용점수, 뭐 한 번이라도 카드빚을 못 갚았는지 뭐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현재 부채 수준, 그리고 이제 직업 얼마나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준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이 모기지를 받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전에는 받을 수 있던 사람이 이제는 못 받겠다는 거예요. 신용 점수가 지금 이 기간에 모기지 혜택을 받은 사람의 70%가 신용 점수가 760점 이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전년도보다 2019년보다 61%그 점수가 올라간 값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점수 따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받기가 어려운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713점짜리 신용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대학생 그 융자 상환 유예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대학생 때 이제 융자 받은 거, 학자금 융자 받은 거에 대해서 상환 유예를 해주기로 했어요. 이 팬데믹 때문에 정부에서. 근데도 그게 있다고 해서 이제 거절을 당했는데, 리젝트 당했는데, 이제 은행 담당자가 가서 그거 갚고 그 다음에 그 신용카드 갚아야 될 거 갚고 다시 오면 해주겠다고 이렇게 다시 이제 반려했다라는 그 사례가 있는데, 어쨌든 지속적인 그런 지불 능력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테슬라 delivered a record number of vehicles in the first quarter amid growing electric car competition and supply chain challenges in the auto industry. 테슬라는 자동차 산업 내의 전기차 경쟁과 공급망상의 도전이 늘어나는 가운데 1분기에 기록적인 숫자의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1분기에, 그러니까 2021년 1분기에 18만 4,800대를 이제 딜리버리를 했다고 해요. 2020년 전체에 50만 대를 팔았는데 지금 이제 18만 4천 대를 파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모델 S하고 X, 이제 럭셔리는 2,000대 정도 팔았고, 그 다음에 모델 3하고, 그 다음에 SUV 모델 Y는 18만 2천 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게 텍사스 오스틴하고, 그다음에 독일 베를린 외곽 지역에 공장을 각각 지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중에서 없었던 것 중에 픽업 트럭하고 그다음에 세미 트레일러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올해 비즈니스가 잘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이제 테슬라 못 쓰게 하고 공무원들 못 쓰게 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이제 그 사망 사고가 나가지고 오토파일럿 자율주행차에 사망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조사 중에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Chinese authorities summoned Hennes and Mauritz over what they said was improper mapping on the H&M website, adding pressure on the clothing brand. 중국 당국은 헤네스 앤 모리츠를 소환하여 의류 브랜드에 압력을 가하며 그들이 의미한 것은 H&M 웹사이트상의 지도가 부족한 것이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헤네스 앤 모리츠가 내정 간섭이라는 이유로 해서 이제 그 중국의 사용자들이 불매 운동을 일으키고 있고, 심지어 막 쫓아내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이 5개가 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지도상에서 H&M이라는 상호가 사라진, 표시가 안 되는 그런 이제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내정 간섭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명분상으로는. 명분상으로는 웹사이트상의 지도가 부정확하다고 지적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2018년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대만, 홍콩, 마카오, 티벳 이런 이제 중국이 그 변방에 있는 이제 자국의 어떤 그 자치국이나 하여튼 그 딱 중국 내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독립국가로 표시된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소환한 거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독도에 대해서 그 서로 줄다리기 하는 것하고 비슷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패스 디펜던시라고 그러죠. 이제 그 경로 의존성, 어떤 그 경로를 밟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딱 이렇게 무를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딱 정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정치적으로 서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some Facebook staff are raising concerns on internal message board and in other discussions that the company is being used as a conduit for Chinese state propaganda. conduit는 어떤 관입니다. 관. 채널이란 뜻이에요. conduit. 채널. 관. 몇몇의 페이스북 직원들은 회사가 중국의 국가 선전의 관으로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것과 관련하여 또 기타 토론과 관련하여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페이스북 내에 이제 무슬림 직원 소위 스페셜 인터리스트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누군가가 글을 올렸고 그다음에 회사의 CEO가 거기에 이제 답을 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무슬림 직원이 올린 글의 내용은 미국 정부가 중국이 위구르족에 대해서 신장 지역에다가 하는 행동은 일종의 인종 청소라고 선언을 한 거. 그 다음에 트위터가 중국 대사관 계정으로 올린 트윗이 트위터 정책에 위배된다고 해서 조치한 것, 이런 것들을 들면서 페이스북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항변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 직원들은 룰을 따르고 있는데 아직 문제는 없는데 그 이제 사안별로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걸리는 거죠. 사실 페이스북은 중국에서 볼 수 없죠, 공식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페북에 내는 광고가 광고비가 50억 달러 수준이랍니다. 50억 달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자기 국민들은 못 보게 하면서 그 중국 외에 세계인들한테는 중국을 홍보하는 관점에서 홍보비를 50억 달러를 쓰는 거죠. 그리고 페북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큰 돈이니까 감히 이제 이 광고를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중국의 광고, 중국 정부의 광고는 안 올린다, 뭐 이렇게 못하고 건 바이 건으로 이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 심사하는 기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포스팅 할 건지 말 건지, 광고를 받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광고가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중국 외에도 베트남, 파키스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페북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입장을 SNS에다가 공식 채널을 통해서, 공식 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포스팅을 하고 있으니 뭐 못하게 할 수는 없죠. 이제 지금 인권 침해 관련된 이슈와 관련돼 가지고 이거를
그 해당 한 건에 대해서 비난을 할 거냐 아니면 그 당사자를 비난을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페북에서 중국 국영 매체가 운영하는 이 페이지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냐면 팔로워 수로 볼 때 상위 탑 20, 그러니까 상위 20개 중에서 3개가 중국의 관영 매체가 운영하고 있는 페북 페이지라고 합니다. 중국인들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뉴스, 웨이모라고 하는 구글의 자율주행차 솔루션 업체인데, 웨이모 CEO 관련 뉴스입니다. 웨이모 CEO 크라프시크 said he is stepping down from his role, ending a more than 5-year tenure leading Google parent Alphabet's autonomous vehicle unit. 웨이모 대표이사 크라프치크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자율차 부분을 이끌며 5년 이상 대표를 역임했던 것을 마치면서 자기 역할에서 이제 내려온다고 밝혔습니다. 이 양반은 이제 젊은 사람은 아니고 59세입니다. 59세고 포드에도 있었고 우리나라 현대에도 있었던 분인데 2015년에 이제 구글 프로젝트에 합류했습니다. 이 구글 프로젝트는 사실 2009년에 시작됐어요. 근데 2015년에 이제 합류하면서 이제 소위 사업 전략을 이제 잘 짰는데, 이 전략 중에 하나는 직접 바디를 만드는 건 아니고 차량은 이제 다른 차량을 쓰고 안에 소프트웨어만 만드는 거죠. 자율운전 프로그램만. 독립적인 전기차 개발은 안 하고 AI 모듈만 만드는 거죠. AI를 포함한 그 오퍼레이팅, 운전한 드라이버. 그래서 이름이 웨이모 드라이버라는 겁니다. 웨이모 드라이버. 그거를 차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회사다운 그런 전략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자율주행 공유차 서비스, 카 헤일링이라고 그러는데, 헤일링 서비스를 미국의 한 지역에서 운영을 해봤고, 그 다음에 회사를 구글에서 분사해가지고 웨이모라는 회사로 해서 외부 자금을 32억 달러를 외부 자금 조달을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마치고 이제 안식년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그만둔 겁니다. 근데 향후 10년 동안 이제 두 사람이 공동대표로 맡을 예정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원래 2009년부터 자율차 프로젝트에 합류했던 그런 개발자 돌고프라는 사람이 이제 CTO에서 CEO로, 그리고 이제 CEO가 하나 있는데, 이제 이분은 야후하고 이베이에서 공공부문 담당으로 일을 했었는데 2017년에 합류해가지고 정책 및 규제 이슈 담당 임원이었습니다. 미야카나라는 사람이죠. 미야카나. 데케드라 마와카나. 이분이 이제 같이 공동 대표를 맡을 거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이제 기술이고 한 사람은 이제 레귤레이션, 규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슈를 담당할 사람들이 대표가 되었다는 뉴스입니다. 자, 오늘의 비즈니스 앤 파이낸스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